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이 시작됐습니다. 봄이 유난히 좀 계절이 눈부시고 밝은 계절 같아도 날씨는 좀 변덕이 많이 심한 편이어서 3, 4월을 보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봄은 어떤가요? 저는 3월은 이제 새봄에 대한 설렘이 좀 있다면 4월은 좀 슬픔이 많은 달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슬픔이 배인다 날이 많아서인지 4월을 좀 힘겹게 보냈습니다. 5월은 생각만 해도 너무 눈부시고 찬란한데요. 여러분의 5월이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추억 같은 것과 함께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옛날 이야기, 호랑이 얘기도 기억하는 분이 있고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은데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시를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모롱지 설화, 제목에 설화를 담고 있는 모롱지 설화의 정동철 시인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2006년 광주일보,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나타났다라는 시집이 첫 시집이고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연대 시집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를 영문 번역했다. 작가에는 작품상, 불꽃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전주에서 오신 거죠? 예, 네,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담 방송 다독다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정동철입니다. 좋은 봄날이고 봄꽃들이 예쁜 이런 날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청주에 이번 딱 두 번째 오거든요. 네. 초대해 주신 김은숙 선생님 네. 그리고 여러 스태프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집을 읽으신 분 시집에 대한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시인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가 있으면 남겨주세요. 아울러서 시집을 보고 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어 날 이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미디어 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본 김에 좋아요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댓글 참여 잘해주시는 분께는 선물로 정동철 시인의 시집 또 다른 거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전주는 여기보다 청주보다 좀 아래쪽이지만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주의 봄은 어떤가요?
전주의 봄은 바람이 많이 불고 네. 예쁜 꽃이 많이 피고 네.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네. 네. 청주의 봄과 아마 똑같을 거라고 네. 봅니다. 덕진공원이 전주하면 네. 생각나기도 하고 전에 전주에서 안준철 시인님이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예, 예, 예. 그리고 전주교대에 계신 이경환 교수도 여기에 출연 2년 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오신 분으로는 세 번째 출연자가 되는데 사실 이 시집을 이게 작년에 나왔잖아요. 예, 작년 예. 초에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구입해보고 너무 좋고 좀 특별한 시집이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시인님을 좀 진작에 특히 설화라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모실 생각을 가졌다가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이 시집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셨지만 좀 특별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떠오르는 반응, 또 기억나는 자리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책을 내주신 그 걷는 사람의 네, 걷는 사람. 네, 네, 김성규 시인이 네, 기대를 많이 해서 네, 네, 사실은 처음에 시집을 낼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책이 안 읽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네,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네, 이 시집에 이제 그 모태가 되는 네. 모롱지 살던 예.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시에 나와 있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인데 네,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 했어 진짜로? 야, 야 네, 너 기억력 진짜 좋다. 네, 네. 이제 그런 얘기. 네, 친구가 아니고 석찬이 성도 여기 실존 인물이죠. 예, 실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석찬이 형은 여기 이제 시집 맨 마지막에 보면 물에 네. 빠져요. 네, 저 세상에 맞아요, 가고. 맞아요. 예,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네. 아니 오빠 그 얘기를 예.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분들한테 네. 전화가 와서 네, 이거 시인이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 말. 네. 그래서 뒤에 각주처럼 붙여주면 어떻겠냐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두세 번 읽으니까 네. 알겠더라고. 그래서 안 그렇죠. 붙여도 된다고 제가 그렇죠. 걱정을 하면. 네. 그래서 동료 문인들 외에 네. 모르는 분들이 전화를 해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사람들한테 이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 안심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이 지금 모롱지 설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설화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이 이야기가 제목이 모롱지 설화라는 게 안 붙어 있어도 쭉 읽다 보면 이미 사라진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거 그런 특징과 또 그 뭔가 아늑한 마을 공동체로 돌아간 느낌? 마을 공동체 우리 읽는 독자를 시대를 옛날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구성원 마을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도들새김으로 새겨지는 느낌도 좋기도 하고 시가 된 사람 이야기 뭐 네. 이래서 저는 이 작품집이 아주 남다르게 반갑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한 마을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면 이건 기획 시집이다. 그러면 언제 이런 시를 오랫동안 써온 것을 묶은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한번 이런 시를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쓰시게 된 건지 그런 말씀을 좀 소개해 주세요.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는 네. 만화 영화 중에 뽀로로라고 하는 만화 네,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아, 이 뽀로로가 정말 국적불명의 말이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다, 이거 어렸을 때 네, 우리 동네에서 흔히 쓰던 말이었다. 네, 이 뽀로로란 말은 네, 의태어인데 네, 그 작은 아이가 네. 후다닥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그런 말이거든요. 뽀로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뽀로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는 쪼로로라고 예, 그래요. 예, 쪼로롱 다녀와라 뭐 이런 예, 이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아, 만약에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 뽀로로 말고도 예쁜 예. 그 모롱지 말이 있는데 네. 여기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겠구나.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네 말이 생각날 때마다 네.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아, 네. 메모를 하는 기간은 한 3년. 그리고 쓰는 것은 2022년 4월 그때 아마 대선 끝난 다음 주인가요? 네. 그 보따리 싸들고 어떤 참담한 마음에 예, 네. 보따리 싸들고 어디 절간 비슷한 곳에 갔었고 네. 처음에 한 1, 2주는 그 역시 이제 모롱지 말로 둔정거린다고 네.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네. 그러다가 3주째 되면서부터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달 반, 석 달 네. 정도 해가지고 이제 70편을 써가지고 아, 그 중에 네. 49편을 네. 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말로 기획했다 그런 네. 거는 아니지만 이 동네 모롱지라 말 를, 가지고 네. 모롱지에서 구전되어 오던 설화들이나 제가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해 놓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 네. 일종의 뭐 절박하다면 절박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뽀로로 그 쓰게 된 겁니다. 네. 이따가 저 뽀로로 읽을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는 뽀로로가 아니었는데 이게 뭐지? 쪼로로 다 갔다 와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여기 충청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서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풍습이, 또 때로는 어떤 정자나 나무, 또 서로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을을 밝히는 더불어 밝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 시집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 정서를 잘 선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바로 지역말, 토박이 말이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토박이 말에 대한 감탄, 첫 번째는 감탄이었고 두 번째는 이 토박이 말을 이렇게 장착 아주 일부러 쓰려고 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시인께서 평소의 언어는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부러 그 토박이 말을 기록을 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인들 예를 들어 동년배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이 토박이 말에 대한 또는 이 모롱지 설화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요 말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표준어 사투리 저는 사투리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일종의 그 서울 중심의 어떤 네. 중앙집권적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청주말, 서울말, 네. 전주말 중에서 저는 이제 모롱지 말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모롱지 말이 생각나는 대로 네. 메모를 했고 1차 원고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거를 전주말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좀 네. 보여주고 감수를 좀 받아라. 네. 네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친구들은 그때 맞아 우리가 이런 말 썼어.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건 이제 친구들과 저의 문제니까 네, 이게 네.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네.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주말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김규남 선생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원고를 보여주면서 네, 네. 형 내가 이거를 그 모롱지에서 쓰던 말을 썼는데 네. 이게 내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예. 40년 전의 말이니까 네, 40년, 50년 전 말에 가까우니까. 네. 그랬더니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나도 처음 보는 말들이라고.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늘은 거란 말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굳이 서울말로 표현을 하자면 너 따위 네, 네. 늘은 네. 거가 너 따위가 이제 이런 네, 말인데 네. 아, 나도 처음 봤다. 네. 이거는 형태소 분석을 해서 네. 논문을 쓰거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네, 네. 내가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네. 내 친구들은 맞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가 지금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계시는데 네. 가까운 기억부터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제가 태어났을 때 일이라는 이런 걸 전부 기억을 하시니까 엄마 옛날에 이런 말 썼지. 썼지? 근데 그걸 너 왜 물어보냐? 엄마 옛날에 저 조항새 할아버지가 구렁이한테 네. 뽀뽀라나 그 알 먹여가지고 네. 구렁이가 그 알 훔쳐먹는 버릇 고쳤다는 얘기 했었지. 그래 있었지. 근데 네가 네. 그걸 어떻게 이거냐?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롱지 말 제가 알고 있는 모롱지 말이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건지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네.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네. 사실은 언어 연구하는 분들보다는 어머니의 어머니, 도움, 그럼요. 예. 사실 꼭 이제 그 검수 과정까지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는 그 언어학자의 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던 분이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르더라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쓰시는 일상어가 아니다 보니까 모롱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착에서 언어에 대해서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많이 메모하시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토박이 말, 저는 주로 토박이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청주 출생이고 청주에서 성장하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다른 데로 갔는데 며칠 전에 저를 만난 어떤 분이 그분 전주 분인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전 청주가 고향이라 했더니 근데 어쩜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고 표준어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국어 교사를 해서 그런지 제가 의식한 건 아닌데 저는 표준 발음을 잘해서 학교에 있을 때 뭔가 학교에서 녹음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를 시켰었어요. 제가 하는. 근데 고향에 나중에 이제 귀향해서 우리 어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그 말투로 아니요 그려 어디가 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정겹고 제가 부러워서 일부러 그때부터 그 말을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고향 말에 대한 거, 토박이 말에 대한 거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동철 시인님의 이 모롱지 설화는 제가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시가 많아서 시를 낭독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들 좀 소개하고 여기 이거 모니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듬이 우리 유정아 시인 소리내서 읽기 힘든 시지 맞아요. 현지 말의 정서와 억양을 살려 이따가 어떻게 읽을까 모르겠어요. 읽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하셨고요. 여기 이 자리에 늘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재표 시인이 부득이하게 외부에 있다고 그리고 실제 이 작품집을 제가 권하면서 읽어봐 엄청 좋아할 거야 이렇게 권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서 보고 아주 아까는 저한테 뭐 눈물을 흘린 부분도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웃으면서 읽은 부분도 물론 이제 마음이 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한복 입고 오실 줄 알았다. 모롱 유사를 방불케 하는
기하고 감동했다는 감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가 아니라 모롱유사. 김우식 시인 여기 대전에서 다독다독에 출연하셨던 시인으로 우리 다독다독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인문학의 뿌리 아이고 제 너무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시님 행복한 시간 되시라고 했고 안준철 시인 아까 제가 출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준철 시인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카메라 공포증이 시인께서 정시인께서 카메라 공포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나 보죠? 네. 네. 아이고 그냥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는 다 그렇게 뭔가 살짝 떠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조우연 시인 잘 듣겠다고 전주말도 아니고 모롱지말 어머니의 검수로 충분하다고 안준철 시인 김규남 선생님의 산문집 눈 오는 날 싸박싸박 비 오는 날 장감장감도 잘 읽고 있다고 다독다독에 초청 제가 책을 봐야죠. 모롱지는 그러니까 어딘지는 알고 읽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 모롱지가 어디인가 소개해 주세요. 네. 모롱지는 일단 동네 이름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 시집에 제가 나옵니다. 네. 객관화 시켜서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네. 8살 때 다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동네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 어디 살아? 그래서 나 저기 밑에 동네 사는데 모롱지. 그러니까 이 네. 모롱지는 그 황방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네. 석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개발돼서 다 없어졌는데 네. 거기에 4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제일 밑에 동네가 모롱지.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한 5분에 10분 정도 걸어가면 안동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동네가 성난골, 네 번째 동네가 찹쌀배기. 네. 이렇게 이제 이름 정겹다. 4개의 동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롱지는 11가구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아는 한 그 전국에 모롱지라는 지명이 네.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롱지는 저는 뭐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네. 모롱이란 뜻에서 온 말이 아닐까. 네. 근데 뭐 어른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우리 동네는 모롱지라고 해요? 네. 그냥 모롱지요. 예, 산모롱이 뭐 이런 거 예, 하려는 예.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산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네, 형태에서 네, 마을이 네. 있어서 아마 네. 그런 이름이 지어졌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 네. 제가 이제 모롱지는 이제 그 모롱이란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랑골이라고 하는 그 성랑은 네. 대장간을 성랑이라고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네. 대장간이 있던 동네를 성랑골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정을 네. 해봅니다. 그런데 네. 명확하게 저는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예. 명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아까 11가구 사셨던 그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떠오르는 기억, 추억, 지나간 사람들, 이미 작고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곁에 이렇게 잠시 같이 머물다 가는 느낌이 드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인께서 먼저 판니를 15쪽입니다. 시집을 갖고 있는 분은 15쪽의 판니 부탁드립니다. 판니 모롱지 설화오. 원래 이름이 김강림인 엄마 친구는 벼로가 판니였다. 팥으로 메주를 써도 메주 맛을 기똥차게 낼 줄 안다는 석골 안짝 잔치집이며 초상집에 판니의 아지매가 없으면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 집 저 집 대산일에 불려다녔다. 아 싸게 녹두들 갈어. 지형댁 가정 녹두 묵개미 붙여야 한게로. 아 숯불은 자지근하게 떼야지. 불이 너무 심면 팥이 졸이져. 막걸리 서너 통에 갖다 돌라고 했는데 인지가 안 오는 것을 본 게로 하루 점들어 걸리겠다. 아 누가 웃동네 술도가 좀 뽀로로 하니 갔다 와. 저 잠녀러 새깽이들은 왜 잔치 음식을 쥐어쌌냐. 워따 저 자바시런 놈들 보소. 다리 몽생이를 작심 분질러 버린다잉. 앞에서 혼내고 뒷구멍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판니 아짐의 몫이었다. 고구마 부침개를 푸짐히 붙여 동네 꼬맹이들 배부터 불려놓고 나서 음식 장만을 해도 집주인들은 군말이 없었다. 죽을 날 받아나서 병문안 댕겨오라는 재촉에 병원에 찾아뵀더니 피골이 상접했어도 모습은 그대로였다. 거시기 판니 아줌에 왜 이름이 판니래요? 야가 뭔 얘기를 헌디야. 아 이 사람아 판니가 아니고 판니여. 나가 어릴 적 이름이 깡님이 아니여. 이름 기운이 시서 서방 잡아먹는다고 사주쟁이가 이름을 팔아버리라고 해서 이름을 판니란 말이여. 네. 이렇게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게 시가 많은데 결국은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그 판니 아주머니잖아요. 저는 주인공이 시인님인 시를 한 편, 제가 막 웃었던 처음으로 빵 터졌던 도둑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 이제 다 모롱지설화라고 부제가 번호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두 이제 13579로 나갔더라고요. 번호가. 그죠? 네. 왜 짝수는 무시하셨죠? 아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네. 70편 정도가 네, 쓰여졌는데 네. 책 한 권을 붓기 위해서 네.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조금씩 빼고, 뺐어요. 네, 근데 네. 빼다 보니까 이렇게 짝수 번호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네. 의도적으로 13579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아니고, 네.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좀 더 손봐야 되는 걸 예. 빼다 보니까 네. 홀수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지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어요. 도둑질 모롱지설화 3. 조항새 할아버지네 또막 옆에 세워둔 박적을 유심히 봐뒀다. 영락없이 저건 국군이 쓰던 모자다. 그것이 어째서 저거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틀림없이 고모네 집 테레비에서 봤다. 전후에서 소대장 나시찬이 쓴 철모가 맞다. 군인간 삼촌이 휴가 나왔을 때 주고 간 사진 속에서도 저 철모를 봤다. 봄볕 따사로운 어느 날 그 박적을 훔쳐내고야 말았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병아리 몇 마리가 닭기 퉁가리 안에서 지푸락을 허브적거리고 있을 뿐 가슴이 콩딱거리고 두방맹이질 쳤을 뿐 포도시 자루를 빼고 박적을 뒤집어 쓰고 냅다 집으로 단박질을 쳤다. 인자 나는 애더라고 전쟁살이 할 때 소대장은 맡아놓은 거요. 붉은 물이 인민군을 쳐부수는데 내가 대빵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박질을 쳐도 숨이 차지 않았다. 고사슬 지나 둔벙배미를 지나 집으로 들어서는데 하루 점드락 일하고 두rum박시하면서 물 한 동우 지러 이고 들어오던 엄마가 나를 보더니 엄마 야가 어디서 똥박적을 뒤집어 쓰고 들어온다냐?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던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 장죽을 떨구셨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똥 푸는 거를 훔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 놀이할 때 대장할 수 있다고 부푼 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인님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부터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이런 게 참 재미있고 이런 경험, 유사한 경험을 한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또 본인의 감정도 많이 이입을 시켰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또 시인님의 시 낭독을 서울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9쪽 서울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말 모롱지 설화 구 가리봉동 양말 공장을 댕기던 뽕나니 누님이 명절이라 집에 왔다. 모롱지, 찹쌀배기, 성랑골 누님 또래들이 뽕나니 누님네 사랑방에서 손바닥을 깨박쳐가며 실없는 이야기품을 팔았다. 웜에 그것이 무엇이다냐? 그것이 무엇이가니 고로콩 곱디야. 솔찬이 돈 쫓게 들었겠다잉. 물 시크라고 하거든. 처음 봤니? 되게 곱지 않니? 엄마? 서울물이 좋긴 좋다잉. 반년 만에 뽕나니 얼굴이 희어였고 아주 다갈맨치로 괴로매져 불었네. 인자 삥아리가 봉황되어 버렸단께로. 가실 일 끝내면 나도 서울 좋게 가면 식었는디 네 서울 갈 적은 어떻게 안 될까? 무식하게 삥아리가 뭐니? 서울 가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어머 병초 거기 있었니? 문지방 끝터리에 꼬부리고 앉아 댐배를 빠꼼빠꼼 피며 얘기를 듣던 병초성이 눈을 갠소로머니 뜨고 한마디 내뱉었다. 님이 뽕이니? 서울물 좀 먹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부터 서울 흉내를 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또 거기 같이 그 뽕나니 누님이 왔다고 모여든 그 지역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또 광경이 보여져요, 광경이. 예. 이렇게 이런 분들 중에는 이 시집을 본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그 뽕나니 누님을 비롯해서. 뽕나니 누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네. 예. 그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 성묘 때 내려오시고요. 네. 예. 제가 이 시를 쓴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알면 잘못하면 제가 맞아 죽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병초 형이라는 네, 분도 네. 있고요. 살아 네, 계시고요. 네. 지금 남아요. 네. 모롱지 마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예. 네. 그 병초 형님이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예, 봤습니다. 네. 흐뭇하실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 시를 쓰겠다고 작정하게 만든 뽀로로를 제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거 제대로 읽을까 모르겠어요. 뽀로로 모롱지서라 19. 신바람 좁게 갔다 와야 쓰겄다. 웃동네 전방에 가서 술 한 주전자만 받아 갖고 오니라. 해철하지 말고 뽀로로 허니 갔다 와야 혀. 알았자? 5살 동생하고 웃동네로 막걸리 받으러 가면 주전자 가득 막걸리를 부어주시던 성남골 전빵집 할아버지, 어린 아그더리 춘디 기특하다고 왓딱검 한 개씩을 주시곤 하던 할아버지 수염이 염소 수염맹이로 희고도 검었다. 먼 산에서 뻐꾸기 울던 봄날 버들강아지 핀 실개천 새 쑥이 올라오는 언덕배기에서 꼴깍꼴깍 주전자 꼭지를 물고 막걸리를 마셨다. 새콤한 맛에 취해 동생이랑 개울가에서 춤을 추며 놀았다. 아자랑이가 피어오르던 들녘 동생이 팔랑거리는 나비 같았다. 봄이 개울을 따라 졸졸 흐르던 아득한 날 마신 술만큼 개울물을 채워서 뒷밭으로 갔다. 엄마, 뭔 술맛이 물맛이랴? 주전자에 빵꾸가 나번짓디야? 야들들이 맹물로 막걸리를 맹글어 갖고 왔네. 엄마, 야알들이 술을 먹었는가 보네. 아이고, 지가부지 안 티켰다고 할 께비 일찌감치 술을 알아서 배웠구만. 저 밭두럭 가생에 가서 둘 다 엎드려 뻗쳐. 엄마, 야알들이 대근형가 보네. 시방 자네 대걸대걸 궁구네 궁구러. 동생은 엄마가 보듬고 나는 아버지 등에 엎혀 집으로 돌아왔다.
서쪽 하늘이 참 발그라한 저물녘이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 혹시 여기 현장에 있는 유시인은 이렇게 어렸을 때 막걸리 심부름하면서 꼴깍꼴깍 마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어서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여기 아버님이 술 좋아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아이고 즉아버지 안 티켰다고 할 게 비 일찌감치 술을 배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힘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쇳거리라고 하죠. 네, 네. 쇳거리로 이제 막걸리를 드세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게 다 신기해 보이거든요. 네. 왜 술을 마시지 하고 이렇게 술을 마셔봤는데 이게 네. 새콤하거든요, 네. 막걸리가. 네. 그래서 이제 주전자 꼭지를 들고 이제 동생하고 제가 이제 마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전자가 줄어드니까 네. 계열물에다 이제 물을 아, 채워서 갖고 간 거죠. 머리를 쓴 거죠. 예, 예, 예. 네. 아, 재밌습니다. 그러면 시님께서 23쪽에 개새끼들 또 읽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 재밌습니다. 네. 개새끼들 모롱지 설화 13 팔복동 용산다리 가그전의 후반천이라고 아니냐. 아 거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디 전두환이 오면 자고 가는 집이 있디야. 사실 아무도 모르는디 우리 조카 일곤이가 보안대 방우잖냐. 알지? 너희들 보안대 끝발 좋은 거? 우리 조카가 그러는디 보안대는 경례 구호가 대통령을 선출한 보안대리야. 한번 희봐. 요렇게 차례자세로 서서 손바닥을 눈썹에다 붙임서 대통령을 선출한 보안대. 그렇지. 잘하네. 근데 말이여 달포전의 전두환이가 왔다 갔다고 뉴스에 안 나오대. 연전에도 왔다 갔는디 동네 개새끼들이 하도 지서 싸서 전두환이가 잠을 못 잤다나 어쩌다나. 그래서 이번에는 파출소 순경들하고 보안대 방우들이 동네 개새끼들을 싹 수거해서 항아리 파출소에 가둬놔 버린 것이오. 아 근데 동네 개새끼들을 묘해놓으니 이것들이 가관이지. 지들끼리 반갑다고 지서 쌓고 서로 으릉대고 싸먼다고 지서 쌓고 파출소 사방 간디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가 아니었던 게비요. 그러다가 개새끼 한 마리가 열린 문 투매기로 나가버린 것이요. 그리갖고 파출소 순경들하고 방우들이 그 개새끼를 잡으려고 동네방네 우당방탕 뛰댕기고 개새끼는 이 골목 저 골목 도망댕기고. 생각해봐라. 동네 골목을 개새끼가 더 잘 알겠냐 방우들이 더 잘 알겠냐. 시끄러운 게 동네 사람들은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파출소에 가둬놓은 개새끼들은 지들도 나가고 싶다고 죽어라고 지서대고 아주 볼 수 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 뒤로 전두환이가 결대로 전주 와서는 잠을 안 자고 광주로 내빈디야. 개새끼들이 큰일을 했네. 너희들만 알아.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옆방에서 자는 척하며 다 들어버렸다. 어쩔 거나 어릴 적부터 나는 입이 싸다. 큰일 나게 생겼다. 야 정말 큰일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광주로 예, 사람을 쫓은 거죠. 예, 예.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대화를 듣고서 이것이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이 나서 또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선출한 보안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80년 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동네 삼촌들이 이제 네. 그 저도 네, 그 당시 네.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네. 이제 방위라고 네, 네. 하는 단기 사병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 네. 보안대라고 하는 네. 보안사의 예. 지부 같은 데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방위를 하는데 네.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 경례구원은 네.
보안대를 선출한 대통령을 대통령을 선출한 선출한 보안대. 근데 네. 어릴 적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쯤 됐는데 그 말이 참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5번촌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전주 들어가는 입구에 네. 그 부촌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도지사 관사가 있었는데 네. 전두환이 거기서 와서 자고 갔대요. 그러다가 네. 이 강아지들한테 쫓겨가지고 그 뒤로는 다시 안 온다고. 그런데 음. 호반촌에 사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도 이 얘기 다 알아요. 네. 예. 예,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를 예. 제가 여기 네. 글로 옮길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 그 육사에 제가 한번 제자 중에 육사를 진학한 애가 있었는데 스승의 날 때 이제 선생님을 초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충북고 근무할 때인데 담임한 애가 아닌데 자기 담임을 초대 안 하고 저를 초대해서 대학 이제 육사 1학년 아이들이 그래 초대하는 스승의 날 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역시 거기도 대통령을 선출한 뭐 이래서 굉장한 자부심으로 막 소개를 학교 소개 자료가 나오는데 아유 교수님 우리는 그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육사를 때문에 육사생도 초대받고 갔는데 거기도 방위가 근무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도 그래서 뭐 어떤 애가 쪼로로 쫓아가고 인사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제자 중에 육사에 근무하는 방위가 와서 여기 저도 한 편 더 읽고 여기에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59쪽의 정진왕거리를 읽겠습니다. 이게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용되는 말들, 이게 동네에서 통용되는 말들을 네, 저는 그냥 동네에서 쓰는가 보다 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고전문학을 배우니까 네. 그 정진항이라고 했는데 그 네. 낭이 나무의 고어 낭구구나. 맞아요. 네, 낭구. 예. 고어들이 이제 네. 우리 동네에 살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정자 나무, 큰 예, 나무가 예, 있는 예, 예. 정자 나무가 있는 거리 예, 이렇게. 예. 제가 국어 교사를 오래 했어요.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보면 아까 모롱지 같은 경우도 이게 산모롱이 있는 마을인가 이렇게 이제 혼자 짐작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정진항도 이제 그런 읽겠습니다. 이거 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져서 여기 정세환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59쪽입니다. 정진항거리 모롱지설화 39. 늙은 정진항이 있는 깔끔한 너머를 정진항거리라고 불렀다. 중풍이 왔다 가신 뒤로 몸을 잘 못 쓰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주렁을 짚고 정진항거리에 와 낭그늘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온유월해는 연두빛으로 물든 낭구 잎사구 새로 살을 간간히 비춰 적당히 따뜻했고 한여름에는 낭구 잎사구가 하늘을 덮어 그늘이 시원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안부를 묻고 할아버지는 근처에 논일하는 사람, 밭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소일했다. 정세환 어르신 나와 계시더라오. 자네는 먼 일로 그리 바삐 길을 가는가? 쟁기 보습이 부러져서 새는 팔러 가는구만요. 요즘 긴지랑 잘 드시지요? 나사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걱정할 것이 없네. 그나저나 백중이 내일 모레요. 못자리에 씻나락 삐고 노는 물 잡을 띠가 되었네. 오르는 공다리 들어서 젤기가 늦은 깨로 보리 타작을 서둘러야 혀. 장매 오문 애써 숭군 보리 다 썩네. 단오 오기 전의 타작 끝내고 쟁기질을 해놔야 모낼 때 썰에빨이 잘 들어간단께로. 한여름 소내기는 구름도 모르는 것이라 마롱에 엎드려 숙제를 하던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당은 빗물로 냇가를 잃었다. 나는 서둘러 우산을 들고 깔끔하게 넘어 정진항거리로 뛰어갔다.
한참을 뛰다 보니 멀리서 말째 고모가 우산을 쓰고 할아버지를 부축해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장에 가서 시할매 제사장 봐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족과 이웃이 다 나와요 여기.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마을 공동체라든가 요즘에는 다 뭐 한여름에 에어컨 켜고 집안에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늙은 정자나무 그늘 아래 계신 할아버지 정세한 어르신 또 지나가던 분이 안부 인사를 묻고 농사일에 대해서 대화하고 정말 이게 예전에 농촌의 어떤 공동체의 풍경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공부하다가 할아버지 소나기가 오니까 얼른 할아버지 우산 챙겨드리러 가려고 막 뛰어나가니까 고모가 우산 쓰고 오는 이 광경들이 다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참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 공동체 이야기가 그려져서 제가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신앙독 하겠습니다. 변종호 우리 수필 쓰시는 변종호 선생님, 정동철 시인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수고한다고 인사해 주셨고요. 안준철 시인님, 정동철 시인이 직접 읽어주시니 전라도 사투리가 실감이 그렇죠. 현집 분이 읽어주시는 맛이 있을 겁니다. 이재표 시인, 엄마는 꽃등을 달고 물속을 걷는 새, 이거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시간 여건되면 시인님과 제가 나누어서 한 편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이 처가 맞아요. 변정훈 선생님 순천이 처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전라도 사투리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고, 님이 뽕이니 이병초 시인이냐고 물었네요. 여기 아까 왜 병초 그 서울말 하는 누나한테 성난이 누나한테 님이 뽕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이병초 시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는 분이군요, 둘이. 예, 같은 옆 동네 살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시인으로 등단해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준철 시인님도 알고 계신 분이고. 예, 예. 술 심부름하면서 주전자 꼭지를 빨던 게 술을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조우현 시인도 빈 주전자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어디다 담던 생각도 난다고. 막걸리 냄새 나던 어디 거기 막걸리 주전자에 이재표 시인 방위 생활을 했던 분이라 아까 방위 얘기가 또 확 와닿았나 봅니다. 막걸리 받아오다가 주전자 땅에 끌려서 반은 흘리고, 설마 반은 흘리고 반은 마시고가 아니라 다 마셨으면서 되게 그렇게 술을 배웠다고. 여기 작가님이 정겹고 실감나게 읽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댓글 참여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인님의 신앙독도 이어지겠습니다. 혼불이 48쪽인데요. 여러분한테 이제 혼불이라는 게 그 영혼과 관련된 거라는 걸 많이들 알 거예요. 그 최명희의 소설 혼불이 또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어떤 죽음, 상례와 관련된 시가 몇 편 있습니다. 그죠? 네, 혼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대체로 좀 길지만 긴데 시인님이 막 순식간에 읽어주시니까 시간은 또 많이 안 걸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불 모롱지설화 31. 할아버지와 나는 마롱에 앉아 있었다. 어스름하게 어둑발이 내리는 초저녁 무렵.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햇살은 잔자라기에 남아 있어 사물이 희끗새끗 보일 듯 말 듯 한 그날 저녁. 아버지는 모깃불을 놓을 쑥대를 모아 불을 지피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어스름을 뒤로 하고 불덩이 하나가 텃뱀이 건너 몽실이네 집 지붕을 넘어 저녁 하늘로 날아올랐다. 불덩이는 동네를 내려다보듯이 잠시 허공에 머물다가
휙하니 우리 집 지붕을 넘어가 버렸다. 크기는 농구공만 했고 동그랗고 새카만 덩어리에 노란 불빛이 일렁이는데 꼭 횃불이 일렁거리는 것 같았다. 원래 저 집이 저 혼불 나간다. 저 시기 저 널러가는 것 좀 봐라. 불빛이 노란 것이 저거 나이든 양반인디 인지 봐라잉. 앞집 어르신이 돌아가셨는 geb이다. 엄마는 아무래도 앞집에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기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옆인 내가 자발스럽게 어르신 돌아가셨냐고 물어라도 보려고 그려 하고 퉁생이를 줬다. 들어보요. 저거 곡소리 나는 거 안 들리요. 아 그래도 기다리란 말이여. 어차피 앞집 뒷집 코앞인 게 곧 기별이 오겠지 않겠어? 나간 온불이 앞집 어르신 것인지 학기네 어르신 집에서 나갔는지 여기서 봐서 어떻게 알아? 그게 잠자코 기다려보란 말이여. 아버지 말하고 상관없이 동네 어른들은 저녁밥을 먹고 앞집 어르신네로 모여들었다. 어르신 큰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 적삼을 흔들며 혼을 불러들였다. 가끔 혼불이 잔물 나갈 때가 있디야. 그럴 때는 저렇게 불러들이면 다시 돌아오기도 혀. 아 하가리 박세환네는 초혼을 한 뒤로 혼이 다시 돌아와서 돌아간 박세환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단 게로. 이 초혼제가 뒤에 이제 살짝 소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누가 뭐 혼불을 보는 사람도 없기도 하고 다 그냥 가로등이나 도시 불빛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설령 혼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빛에 다 가려지는 거고 또 초혼제 자체는 이미 사라진 옛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소개할 때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초혼제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있었다라고 옛날 이야기하듯이 소개를 해야 되는 이미 사라진 풍습인데 저는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대화도 참 실감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도 박세환 정세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원의 이름을 어르신을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네. 아 저는 또 아주 재밌는 시 한 편 읽겠습니다. 93쪽 수박동입니다. 수박동 무롱지설화 67. 뭘 먹어간디 아덜똥이 피똥을 싸고 난리냐. 배는 안 아픈 것이오? 참말로 갱기차뇨?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한번 동생을 한번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말씀을 하시자 아침밥을 먹다 말고 목이 칵 받쳤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밥을 먹던 동생은 폴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엄마? 얄돌이 열이 있는갑네. 얼굴이 벌겋게 열이 올라와야. 안 되겠다. 너희들 오늘 하루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잉. 내가 앞집 몽실연티 학교 선생님께 기별하라고 헐랑개로. 어른들이 밭일을 나가자 또망으로 다름질 쳐갔다. 삘건 똥트매기로 까무잡잡한 수박씨가 선뜻 언뜻 보였다. 짬잼이 대막가지로 또망 속 수박씨를 콕콕 찍어 숨기느라 아침절 내내 바빴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와 내 동생 맹식이네 형제 합쳐 4명이서 반괭일날 저녁에 수박서리를 해왔다. 진원의 수박에 가서 수박 한 댕이씩 따다가 뱀장소 우구 산비탈에 감춰두고 괭일 내내 까먹었다. 애들 4명이 먹기에는 수박 4댕이가 겁났던 모양이다. 수박서리도 서리지만 진호가 하도 수박밭 자랑을 해서 약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진호란 놈은 우리가 수박서리 해온지도 모르고 여전히 수박밭 자랑을 해댔다. 학교 수박서리 해먹고 학교도 빠지고. 진호라는 분은 이거 읽으셨을까요?
아직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예, 예. 아직 안 읽으신 거예요. 연락이 있으면 아니 이 지금 수박소리 실감나게 옛날 생각하면서 연락하고 이 핑계로 이렇게 할 텐데 이 시집을 안 읽으셨네요. 성이 뭐예요, 진호? 그러면 이제 진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래. 그 모롱지 석골 이 네. 동네가 예. 전주이시 집성촌이에요. 아. 그래서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 이름이 이씨예요. 그리고 진짜 돌림이에요. 전부. 네, 이진호님 모롱지 설화 시집 한번 구입해서 보시고요. 정동철님이 예전에 수박서리 해서 드신 장본인이라는 거 아시고 이참에 수박값 받으러 한번 연락하시는 게 어떨까요? 꼭 오십시오. 네, 진호 형님. 맞습니다. 요시롱캥 한번 이제 시님께서 73쪽입니다. 요시롱캥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요시롱캥 모롱지 설화 49. 요시롱캥이라는 말이 안 있더냐. 옛적에 동네 두요 황방산에 여시가 한 발이 살았더란다. 근데 이놈이 잊어버릴라 하면 한 번씩 동네 달구 새끼들을 물어가는 통에 동네 사람들이 약이 바짝 올랐디야. 그날도 해도 안 떴는디 달구 새끼들이 하도 씨약을 질러 싸서 옹세환이란 양반이 나가본 게로 여시란 놈이 달구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가고 있거든. 너희놈의 자석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놈을 잡아서 여시 목두리를 만들어 버려야 쓰겠구만 하고 씩씩거리며 목랑구를 챙기는디 여시란 놈이 달구 새끼를 물고는 도망도 안 가고 빤히 옹세환을 치다 보더리야. 부야가 나서 지게 작대기를 들고 안 쫓아갔겠어? 산 꼭대기를 하나 넘고 두 개나 넘어서 한참을 쫓아가도 여시란 놈은 도망가다 천천히 가고 또 거즘 잡았다 싶으면 또 쏜살같이 도망가고 그러더리야.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헬뗥거린 게로 도저히 못 쫓아갈 것들이야. 근데 그때 그 여시란 놈이 도망가다 말고 멈칫서서 쓱 돌아다 봄시로 캥 하고 웃어 번지더리야. 그거 보고는 기가 질려서 옹세환 양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 번졌디야. 그 두여로 모롱지서는 고지가 안 듣기는 소리를 하거나 택도 없는 짓거리를 부리면 요시롱 캥이다 이놈아 그러는 것이여. 안다니 박사 안수 삼촌은 참 아는 것도 겁나다. 요시롱캥 뭐만 하면 요시롱캥이다 이놈아 이렇게 뭔가 약 올리듯이 요시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여수에서 그죠? 여우에서 재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설화 한편의 설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시들은 거의 아이적 시님과 관련되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가 좀 있는 걸 많이 고르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뱅이라는 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달에 끼난 얘기와 관련됐어요. 아, 129쪽입니다. 뱅이라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돌에다가 이렇게 한 참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뱅이 모롱지설화 93. 야, 너 외아짱 눈에 다래끼 났는갑다? 언제부터 났냐? 겁나 아파보냐?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디 5밤만 자고 나면 낫는다고 했어. 쬐게 씨알이기는 한디 결대로 건들지 말라고 히땅께로 건들면 덧나분다고 덧나불면 고름 짜내고 괴약 발라야 된대야. 정님이 외양눈 아래 생긴 다래끼는 처음에는 작은 올깃살만 했는디
5밤을 자고 났더니 쥐눈이 콩만치 커져 있었다. 양지 쪽에서 독지개살이를 하던 애떨이 눈에 난 다래끼를 보면서 한마디씩 했다. 나도 들었는디 뱅이를 해야 딘디야. 뱅이가 멋인디 그냐? 아 근게로 뱅이가 멋이냐면 질 가운데 쬐깐 독자가를 꼬망단지 맹키로 4개를 못 해놓고 거기다 독자갈 하나를 얹어놔. 그렇지. 영락없이 우쭈지 맹키로. 정님이 너는 다리깨 우게 속눈썹을 뽑아서 독자갈 우게 얹어놓고 딴 독자갈로 눌러. 이제 누가 발로 차고 가면 다래끼가 그 사람 힌티로 올라가는 것이오. 애떨은 영내내 대문 안짝에 숨어서 거르막 가운데 꼬막 단지를 지켜봤다. 아칙절 내내 봐도 어찌 알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꼬막 단지를 살짝 비켜댕겼다. 지켜보다 팡진 애떨이 다시 독지개살이를 시작하는 뒤 갑자기 핑경 소리가 났다. 송아치 한 파리가 독자가를 발로 차고 가번지네. 뭐셔? 그럼 송아지한테 다래끼가 옮아가는 것이요? 이런 게 어린 아이들끼리 그 요만한 쬐만한 종에다가 눈썹 뽑아놓고 그죠? 다래끼 옮아가라고. 아 이렇게 정말 그 풍경이 그려지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 이건 실제 이런 일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고 우리 세대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요게 추억이 떠올라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다래끼 나면 병원에 가는 거지 무슨 이런 돌 조각에다가 그죠? 아 이게 그리고 이런 놀이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놀이라든가 뭐 송아지가 지나간다든가 뭐 이거 자체가 거의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보니까 정말 설화가 된 이야기.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그런 추억들이 이제 정말 설화가 됐습니다. 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인님의 시 한 편 103쪽의 잠밥각시를 또 청해서 듣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잠밥각시 모롱지설화 73. 동인네 할머니는 뒤안 옹다리 씨암서 찬물로 모욕을 하고 동백기름을 발라 쪽을 지은 다음 흰 모시 저고리 치마를 차려 입었다. 점순이 누나는 개똥이를 꿰베끼고 입었던 옷으로 대박을 감쌌다. 대박에는 추석 때 쓰려고 훑어 쪄 말린 올깃살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대박에 괴똥이 외약볼에 문지르면서 잠밥을 먹였다. 영검한 잠밥각시 전 빌고 또 비난이다. 어리석고 답답한 먹어중이 저 상도놈 연전 대바서 허지 말란게로 업을 잡아먹고 말았으라우. 오늘 외약볼 비암 허물 누드기진 것이 다 업 잡아먹고 동tun한 것 인지사 알았은게로 미련한 빈차리 개똥이 아버지 참말로 차가게 살란게로 황구랭이 먹구랭이 다 불러다가 잠밥 좁게 먹여주시고 불쌍한 개똥이 꼴따구난 비암 하물잠 걷어가소서. 영검하고 신묘한 잠밥각시님 전에 비난이다. 지발 덕덕 잘 타일러서 구랭이 원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황구랭이 너도 듣거라. 네가 낭군 잡아먹었다고 심술 부리는 심사를 왜 모르겠냐. 나도 28살에 성상이 되었은게로 네 서름 잘 안다. 아그한테 해코지 한다고 죽은 낭군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게로 너도 할 만큼 했은게로 이 잠밥 덜컥 묵고 가서 다시는 오지 말거라. 다시 오면 작두칼로 37, 21짝 토막을 내놔번질란게로 토막을 내서 무쇠둔벙에 가둬번질란게로 너도 네 서방 잊어불고 멀리 가서 잘 살으라. 서름도 시절이 가면 인연이 되는 것인게로. 잠밥 먹이기가 끝나자 동인네 할머니가 개똥이 옷을 클러서 돛박을 열었다. 잠밥각시가 어디 끼 쌀을 먹었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잠밥을 먹이는 동안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것이 먹구렁이 혼이 잠밥을 먹었는갑다고 동네 사람들이 어새두새 말을 했었다. 상도 아저씨는 한쪽 구석에서 담배만 뻑뻑 펴댔다. 장광 뒤 대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꼭 유리병에 입술을 대고 불어대는 병퉁소 소리 같았다. 울음은 낮고 길게 이어졌다. 작약나무 그늘 밑으로 움쩍움쩍 사라지는 황구렁이 서러운 몸뚱이가 보였다. 대숲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누런 등짝을 가려주는 것을 늙은 삽살개가 무심히 바라보았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게 우리는 참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세가 좀 남달랐어요, 그죠? 요즘은 생각도 못하는. 그렇습니다. 이 구렁이들이 예전에는 그 집을 지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보내지 않고 대우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죠? 이 시를 쓰게 되신 거는 정말 요 유사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이게 시집이 1, 2, 3부로 돼 있는데요. 네. 계절로 얘기하면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서대로 도는데 네. 실제로 이제 대밭에서 이제 대나무를 잘라서 네. 오이 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봄에 예. 구렁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도 아저씨랑 네. 동네 네. 이제 삼촌들이 네. 그 이제 그걸, 구렁이를 네. 약탕기 같은 데다 넣고 네. 삶아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게. 동인네 할머니가 그거는 잡아먹는 거 아니라고 아니다. 예. 말했는데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때 한국 네. 전쟁이 끝난 지 한 15년 정도 되던 시기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장가를 갔는데 네. 애기 뺨에 예. 뭐가 났어요. 흉터가 뱀저기처럼. 예, 예. 허물 같은 것처럼 네. 났는데 이제 네. 그러고 그 상도 아저씨네 집 장방에 여기 시집이 이렇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네. 네. 봄에 예. 이 황구렁이가 와서 네. 그 장광 그러니까 항아리가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허물을 벗어요. 네. 사람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구렁이 황구렁이하고 부은데 우리 남편 잡아 먹었으니까 한번 나도 잡아 먹어봐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애기 뺨에 네. 뭐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뱅이거든요. 네. 뱅이 중에 이제 잔밥 먹인다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잔밥 네. 먹이는 게 뭘까? 네. 이게 쌀을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런 말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검수를 받았죠. 네. 엄마 잔밥 먹일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그러면 잔밥 각시가 와갖고 잔밥을 먹게 하면 그거 먹고 한을 푼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봤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내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약간씩은 들어가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먹구렁이를 잡아본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먹구렁이를 잡아먹고 결혼을 했는데 애기 뺨에 네, 뱀허물 남아 같은 것이 있고. 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네. 잔밥을 먹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설화가 된 옛 이야기가 된 이걸 지금 알아듣는 세대가 현재는 살아 있지만 글쎄 한 2, 30년 지난 후에 이걸 읽고 납득이 안 돼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지만 아까 이재표 시인이 읽어달라고 한 두 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편만 작가님께서 더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편이 뭐였냐면 엄마는 꽃등을 달고 요것과 물속을 걷는 새였거든요. 둘 중에 한 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꽃등을 네, 엄마는
엄마는 꽃등을 달고 35쪽입니다. 엄마는 꽃등을 달고 모롱지설화 23. 봄이 오면 꽃찰매 한가득 진달래가 피었지. 해질녘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행주치마를 앞에 두르고 꽃을 땄지. 엄마, 진달래꽃은 뭐다로 따요? 너가 아버지 술 담궈 줄라고 따지. 따고 또 따도 꽃은 지천이고 지천이 꽃밭인데 엄마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서 꽃을 따고 쫓아가면 또 저만치 앞서가서 꽃을 따고 맨날 술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하던 우리 엄마 저물도록 힘들게 일하고 꽃을 따서 술 담그던 그 마음 알 수 없는데 해 떨어진 꽃찰매 저쪽 끝에서 꽃등을 달고 꽃무덤이 되어 걸어오던 우리 엄마. 엄마 생각 꽃처럼 차올라 꽃찰매라는 서러운 말을 떠올리는 밤. 엄마는 진달래 분홍 꽃무덤이 되었지. 이 시를 쓰실 땐 좀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진달래를 보면 또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죠? 네, 우리가 뭔가 새길 수 있는 방법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어머니를 새길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5편 읽고 시인님께서 7편에서 12편을 읽었어요. 이 시집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보석 같은 시가 참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읽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시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그 사실은 이 시집을 쓰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야기인가 네. 아니면 시인가 네. 시로서의 품격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모롱지 말이 어떤 시적인 품격을 주는 그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네. 기재가 됐고 처음에는 제가 사실 이걸 써놓고 굉장히 망설였어요. 네. 이게 할머니 옛날 얘기 같은 것인데 이게 시로서 스스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네.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 모롱지 말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 말들이 정말로 다 없어질 것 같구나 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이 서사구조에 기억나는 모롱지 말을 썼고 사실은 쓰고 나서 자신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은수 선생님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격려해 주시니까 아, 네. 귀하게 생각하는. 예, 예, 네. 예.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시를 읽다 보면 이게 시 한 편이 다음에 또 연결이 되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또 나오시는 분도 예, 있고 예, 그죠? 예,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행위로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말들, 네. 이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네. 이제 없어지겠구나. 네. 어떤 때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지? 저도 네. 이제 점차 잊혀져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70편 중에 49편이 써져 있고 아직 네. 21편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롱지 다음 이야기를 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 참여하신 분들 중에
화라고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정겹게 실감나게 읽어주신다고 하셨고 눈높이에 맞춰 해설 제가 해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건 이해하기 쉽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이재필 씨는 요시롱캥이라는 말이 아마 본인도 좀 써본 말 같아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시들이 있어서 시간을 절로 즐기게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준철 시인께서 오래전에 읽고 어젯밤에 읽고 다시 들어도 다시 읽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연 시인 직접 읽어주시니 더 실감나죠? 네. 15분이 어쩌다 보니 초과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모롱지 설화 후속편에 대한 거 말고도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모롱지 설화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기후 환경입니다. 네네. 예. 지금도 뭐 물론 이제 정부가 어떤 수급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금사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냥 그렇게 정부 탓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온난화가 되면서 음, 사과 나무가 이 남부 지방에서 네.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인은 그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네. 경고를 하고 예언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렵겠지만 기후 환경에 대해서 자꾸 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네. 생각이 있어서 기후 환경 쪽에 시를 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필요한 일이고 우리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기후 함께 쓰는 기후 반성문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5월 30일에 그분 책방에서 책담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정부 탓만 하거나 정책 탓만 뭐 그 부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 전주에서부터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집을 시인께서 갖고 오신 게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갖고 오신 게 있어서 제가 읽던 거 요것은 제가 며칠 후에 조연 시 만나면 여기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신 여기 시 쓰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에 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혹시 시청하 계신 분들께 하고 싶으시면 네. 오늘 소감과 함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펼치는 시집 손이 덜덜 떨리고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모롱지 설화가 읽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네. 줬으면 그리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모롱지 설화 읽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힘을 낼 거야.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저도 모롱지설을 쓰느라고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고 주변에 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시를 쓰면서 시인이 그 의미를 새기고 스스로 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를 읽는 독자가 이 시 한 편이 나를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건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떠받쳐주기도 하고
또 감싸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롱지 설화처럼 아늑한 옛날 이야기 같은 정말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보듬고 아늑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정동철 시인의 모롱지 설화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